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자, 오늘 2025년 6월 25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국내 증시가 아주 요동을 치고 있고 장이 안 끝났는데 1시간 남았거든요. 근데 시장이 아주 급변화를 좀 하고 있어서 단기 고점 같긴 해요. 이제 워낙 많이 올라서. 근데 끝은 아니고 더 남아 있는데 시장이 좀 쉬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오르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뭐 3천은 안 깨면 좋겠고 안 깨는 선에서 적절히 쉬어가는 것도 좋은데 뭐 정말 세긴 셉니다 시장. 예. 3천 넘고 뭐 파죽지세 상황이고 또 그걸 계기를 이제 제공한 사람이 트럼프죠.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제 그 휴전을 좀 중재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도 좋았고 뭐 한국 증시도 굉장히 좀 뜨거운 그런 흐름을 좀 보내고 있다. 날씨는 좀 이제 비 때문에 추워졌는데 뭐 증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에 라이브를 좀 했죠. 제가 수요일 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채널도 그렇고 새로 이렇게 오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옛날에 이제 그 한참 이제 몇 년 전에 시장 좋을 때 하시다가 그때 이제 뭐 진짜 몇 년간 진짜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좀 떠나셨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이제 수요일날 라이브 또 오셔가지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수요일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굉장히 많이들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시청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는데 근데 제가 죄송한 게 항상 라이브 시간에 올려드린 걸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상담은 해드리는데 최대한 좀 해드릴 생각이고 순서대로 대신에 저희 그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월요일마다 커뮤니티 게시판 게시글 올리잖아요. 유튜브에도 거기에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그 Q&A가 있어요. 매주 월요일 날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 밑에다 딱 궁금한 기업들 적어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이슈도 있었고 한번 오늘 할 거. 제가 오늘 미국 마음 시험하고 근데 이제 윤조 대표님께서 저희 이제 회사 이제 그만두셨지만 그래도 정말 뭐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우리나라에서 윤지호 대표가 뭐 제일 이거다 뭐 그런 표현을 제가 뭐 한다 이거보다도 어쨌든 그냥 탑이에요. 탑. 한국 시장에서 주식 시황 보시는 분 중에 거의 탑입니다. 탑. 예, 정말 잘 보시잖아요. 예, 너무 좀 빨라서 약간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저도 좀 별로 이렇게 내용을 보고 대표님 참 고생하시는구나. 지금 이제 경제평론가님으로 좀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그래서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도 제발 이러지 마시라고 한번 설명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 MSCI 선진국 지수 못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안 돼요. 왜 이게 까다로운지 모르겠어요. 공매도 금지도 해제시켜줬는데 후보군에도 못 들었어요.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 공화당이 세액공제 변경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주 급등했고요. 지주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IBK 남성현 연구원님 7월 콜링 한화투자증권이 원래 지수 3천을 제일 먼저 얘기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화입니다. 옛날에 안 좋을 때도 3천 갑니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했는데 지금 좀 쉬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제동을 거셨고 제가 물론 저 한화투자증권의 그 보고서를 다 읽어보고 이제 잘 맞추니까 뭐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되게 동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저도 쉬어가는 건 동의는 해요. 좀 쉬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논리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 이 논리의 동의는 좀 쉽진 않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의 논리에는 뭐 어쨌든 근데 저도 쉬어가는 거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한국 주식 비중 확대 의견 업데이트 JP모건에서 나왔고 또 12개월 목표 상향 강세장이 진입한 정시 여기 3,700 얘기합니다. KB증권 HBM 부족에 대해서 맥쿼리증권 암모니아 산업 또 기업 분석은 이제 두산박해 풍산 현대제철 한국전력 인텔리언테크 전자공식 SK바이오팜 STX엔진 슈프리마 한양이엔지 가비아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미국 증시는 평화를 중재했다. 그래서 오늘 완전히 급등했고 반도체 급등, 태양광 급등 그리고 금리 떨어졌어요. 4.2까지 달러도 빠졌고 환율 빠졌고 유가도 급락.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설명해드리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무기한 휴전하기로 했죠. 어제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시장의 평화가 좀 찾아왔고 시장은 이제 강세로 마감이 됐고 국제유가 이틀간
8, 마이너스 5 이렇게 급락을 해서 완전히 밑으로 꺾였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메타, 구글, 아마존 등이 시장 주도했고, 중동 위기는 확산되지 않고 다행히 이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메파인 윌러 연준이사 그리고 보우먼 연준이사, 이 두 사람이 되게 금리 인하보다는 조금 이렇게 매파, 금리 인상 쪽인 분들인데 갑자기 7월에 인하하자는 거예요. 되게 갑자기 황당했죠. 그리고 파웰 의장은 오늘 연설이 있었는데, 아니다, 금리는 아직 이릅니다. 금리는 아직 내려서는 안 돼요. 9월 정도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과 9월로 이제 세력 다툼이 시작된 것 같고, 물론 오늘 다른 연준 위원들도 7월 너무 빠르다. 물가도 지금 좀 오르고 있고, 시간 필요하다. 확인할 때까지. 그래서 금리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미국과 좀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미국의 관세 더 때리겠다. 오히려 유럽이 더 때리겠다고 해버렸고요. 그리고 중동 위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뭐 일단 잠잠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영원히 끝난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아직 심각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하자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파웰 의장은 뭐 계속 같은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 관세가 물가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명확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걸 뭐 맨날 했던 얘기죠. 경기 좋다. 완전 고용이다. 물가는 좀 높다. 관세 인상은 물가를 상승시키고 경제 활동이 부담,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연준은 일시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물가를 영구적으로 상승시키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일시적으로 관세 때문에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영구적으로 이것 때문에 오르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차단시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물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제 누구죠? 미셸 보우만 윌러 연준 의사는 7월에 인하해야 된다. 고용 안 좋다. 물가는 많이 안 오른다. 이 얘기고, 파웰 연준 의장은 반대예요. 고용도 중요하지만 물가가 더 중요하다. 물가가 중요하면 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자꾸 금리 인하라고 하니까 돌려 말합니다. 저는 미국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삶에 매우 중요하고, 제가 차지하고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압력에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을 해도 나는 듣지 않는다. 오직 미국 국민을 위한 것만 가겠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치에 좀 생각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셸 보우만 윌러 연준 의사의 금리 인하 발언을 완전히 정면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그래서 9월 인하 가능성이 아직은 높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는 이제 출시가 돼서 주가 급등했다. 오늘은 급락했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가 테슬라 투자 의견 여전히 중립으로 제시했고, 로보택시 아직은요 적어요. 10대에서 20대밖에 안 되고요. 대다수 사용자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 다 체험. 그래서 선정된 사람들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행 부드러웠다. 근데 좌회전 전용 차선, 뭐 차선 5인 이슈도 좀 있었고, 아직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웨이모는 24시간 운행 가능하고, 우버 있죠. 우버를 써서 웨이모를 부를 수도 있대요. 그런 서비스도 있고, 테슬라는 일부 지역에 한해 6시에서 12시에만 운행이 가능하며 사전에 초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아직 대중화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반인이 아직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초청하는 사용자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27년 이익 기준 100배 적용해서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좀 너무 비싸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한편 미국 자동차 안전규제 당국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약간 이제 교통법규 위반한 게 있다. 그래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오늘은 좀 이런 이슈들 있어서 좀 빠졌고요. 아무튼 체험을 신청한 사람들만, 아직은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엔비디아는 이제 젠스당 CEO가 엔비디아 주식 매각할 거란 보도가 있었는데도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면서 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론이 4.78% 올라서 HBM 수요가 지금 굉장히 탄탄한 편이죠. 또 공급은 제약돼 있고, 그래서 HBM 기대감 계속 높아지고, 브로드컴은 HSBC가 투자 의견을 또 올렸습니다. 중후년 반도체 시장 좋다. 우버가 웨이모랑 같이 사업하기로 했어요. 그 우버 앱에서 웨이모를 부를 수 있어요. 자율주행 택시를. 그러니까 서로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버가 7.5.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 서클은 마이너스 15% 폭락. 뭐 너무 많이 올랐고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그래도 목표 주가 올라가면서 좋았고, 카니발이 그 유람선 있잖아요. 크루즈. 거의 2분기 실적이 기대를 상회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하면서 방산주는 오늘 좀 빠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예행 중에 그 여기 윤조 대표님 이제 여기 댓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윤조 대표님이 추천을 하시는 분은 아닌데 아마 대한항공과 삼성전자를 좀 좋게 얘기하셨나 봐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반성을 해야죠. 그럼 저도 해야 돼요. 저는 그냥 끝없이 반성해야 됩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면 저는요 그냥 매일 반성해야 되고, 예, 제가 뭐 이렇게 방송에서 워낙 많은 기업들 얘기를 하니까 뭐 그중엔 진짜 많이 간 것도 있지만 정말 이게 아예 그냥 예, 뭐 주가 너무 부진한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뭐 어쨌든 이 주가라는 건 누구도 알 수도 없고 사실. 그런데 예, 이거를 참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윤지호 대표님이 이런 어떤 얘기도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고, 대한항공 올라왔잖아요. 삼성전자도 결국 오르지 않았나요 지금? 예, 결국 올라왔고, 그래서 이렇게 좀 피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예, 그래서 이게 종목 얘기하는 게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분들은 종목을 찍어서 얘기하길 되게 원하십니다. 알아요. 다 그래요. 이게 이런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사요, 그래서 뭐가 좋을 것 같아, 이런 걸 되게 원하시잖아요. 당연하죠. 누구나 그렇게 이렇게 그런 걸 원하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이제 윤지호 대표님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직접 참 그런 걸 얘기하기가 쉽진 않아요. 네. 만약에 이제 주가가 안 좋았을 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저는 이제 윤지호 대표님을 좀 응원하는 게 뭐냐면 되게 뭐 저랑도 생각이 좀 잘 맞았죠. 뭐냐면 올해 국내 주식 좋을 것 같다. 예, 그래서 그 근거를 잘 얘기해 주셨고, 실제 어떤 분보다 굉장히 자신 있게 국장해야 된다, 국내장 좋다, 국내 주식시장 좋을 것 같다, 그 얘기를 계속 언급해 주셨고, 뭐 그거대로 진짜 잘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아무튼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예, 너무 막 이렇게 뭐 어떻게 윤지호 대표님이 신도 아니고, 예, 그 뭐 기업들 그런 이제 주가까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뭐 나중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걸 어떻게 바로 가고 늦게 가고 그런 타이밍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막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대표님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실까봐 좀 걱정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매일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면 예. 여러분들도 너무 막 그렇게, 예, 좀 이렇게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뭐 이런 글을 올리셔가지고 뭐 저도 진짜 몇 달 전만 해도 같이 저희 여기 사무실에서 같이 제가 대표님으로 모시던 분인데 예, 갑자기 저렇게 좀 힘드시다고 하니까 예, 좀 응원을 저도 해드리고 싶어서 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계속 흔들리지 마시고 좀 좋은 의견 전해주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가 오늘 MSCI 결론은 아직 안 된다, 공매도 금지 같은 거 해준 건 좋은데 선진 시장으로 이제 잠재적으로 재분류 하려면 모든 게 해결돼야 된대요.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선진, 신흥, 프론티어, 독립인데 우리가 신흥 시장에 들어가 있고 선진국에 아직도 못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브라질과 함께 신흥 시장에 들어가 있고, 한국의 MSCI 신흥국내 비중은 18%에서 현재는 8.99%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신흥지수에 계속 남게 되면 비중 감소되거든요. 베트남도 들어오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도 결국 부담인데 일단 이번에도 안 돼서 내년에 또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네요, 진짜. 네, MSCI는 진짜 생각을 안 해야 될지 이번에 좀 기대했거든요. 네, 좀 아쉽고요. 그리고 공화당이 세액공제, 미국 태양광주가 폭발했어요. 위로 폭등. 그래서 상원조세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미국의 그 지붕형 주택이죠. 지붕형 태양광 임대 사업자나 이런 쪽은 세액공제를 이제 못 받고요. 보조금도 못 받아요. 이번 상원에서 나온 법안 수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주지 말자, 예, 폐지하자, 이렇게 돼. 그래서 태양광주가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루에 저렇게 올라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좀 급진적이니까 이걸 좀 수정해서
태양광 업체가 좀 피해가 크잖아요. 일부 회사 뭐 파산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기존보다는 좀 나은 쪽으로 보조금도 좀 더 연장해주고 주는 기한을 예, 그런 내용이 당근데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안 담겨 있어요. 그럼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발표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생각보다 괜찮으면 어쨌든 뭐 주가는 좋을 수밖에 없죠. 예, 기대감 때문에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태양광주들이 이제 요 이슈 때문에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어떤 좋은 그 법안 수정이 좀 있을 건지 아니면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불명확하지만 일단 수정한다는 건 뭔가 좀 바꾼다는 얘기니까 태양광에 좀 유리한 쪽으로 업체들한테 바뀌어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가 리니지 M 있죠. 우리나라에서 항상 1등하는 모바일 게임 이 중국 판호 획득했대요. 그럼 중국이 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NC한테 좋은 거죠. 중국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민주당이 7월 4일 전에 상법 개정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발 역사적인 상법 개정이 빨리 통과되기를 정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웨어러블 의료기기 사용을 증례했다. 이게 뭐냐면 웨어러블 여기 그 패치 있죠. 당뇨. 그래서 오늘 그 혈당 측정기라 그러죠. 연속 혈당 측정기. 그런 거 포함하는 것 같은데 오늘 그 덱스컴이라는 미국 기업이 급등했어요. 근데 여기 경쟁사가 어떻게 보면 아이센스 같은 기업이죠. 그래서 아이센스한테는 좋은 뉴스는 맞습니다. 근데 아이센스 주가가 많이 아직은 못 올랐지만 네, 뭐 혈당 측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을 좀 장려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말씀드렸고 이제 보고서 일단 지주사 같은 경우는 지주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정부의 밸류업 따라서 가치평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요새 그룹사 다 많이 올랐죠. 그리고 세법 규제 완화 시도 등 주주에게 주는 혜택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건 실제 배당이다. 그러니까 배당은 주주에게 직접 돈을 주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자사주 매입소가 간다고 현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줄어든 만큼 주가가 올라서 좋은 건데 배당은 주가랑 별개로 그냥 줘버리는 거죠. 돈을.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중요하다. 배당 지금 투자했을 때 이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하면 얼마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느냐. 저도 배당 수익률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향후 지주사의 가치는 주주에게 기속되는 현금 흐름이 얼마인지 저게 많아야지 이제 배당을 주죠.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한 배당 재원이 어떤 사업이냐, 배당 수익 외에도 또 다른 배당 재원이 확보가 가능하냐, 그런 것들을 이제 아마 되게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지금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는 이렇게 한번 지주사들 한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SK가 5.3, LG가 4.3, 롯데지주, HD현대, GS가 6.87이나 되고요. 현대GF홀딩스가 4.3, 코오롱이 3.9. 이런 이제 지주사들 이런 배당 수익률이 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전략 관점에선 7월이 쿨링 브레이크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좀 쉬어야 된다. 거래대금 회전율도 되게 높고 지금 과열이래요. 코스피 신용이 11.7조까지 늘어서 22년 1월 이후 가장 많고 아마 코스피는 13조 이상까지 또 갔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적은 건 아니죠. 그리고 그때처럼 이제 코로나 때처럼 돈 풀어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지금 그때랑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도 돈 풀잖아요. 금리 인하하고 환경은 비슷한 것 같고 개인 투자들 거래 비중이 70%인데 고객 예탁금이 63조. 새롭게 들어온 개인 투자가 좀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예상보다 더 길게 오른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의 주도주가 좀 빠지고 있지만 이게 고점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밸류가 비쌀 때 이게 여기서부터 막 오르면 비중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분할로 다 끊어가지고. 지금 싼 것도 아니니까 국내 증시가.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을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기대치 하일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주식 팔아서 수익 확보하고 2분기 실적 발표에 조정받으면 또 하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도 좋게는 보는데 길게는 단기로는 팔자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굳이 뭐 괜찮은 기업을 팔 필요까지 있을까요? 예, 보유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다만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조정받은 주도 업종을 좀 담는 전략은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JP모건에서 나온 자료인데 비중 확대해야 된다 한국. 예. 한국 주식 OW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하는 거죠.
최근 2주간 이제 다수의 글로벌 투자자 미팅에서 한국 주시장에 대한 피드백은 세 가지 유형으로 좀 나뉜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구조적 변화의 회의적이니까, 그러니까 뭐 요새 한국이 좀 뭔가 구조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에이, 뭐 저러다 말겠지. 지배구조 개편, 거버넌스. 긍정적이지만, 뭔가 좀 확신을 갖기는 좀 어렵다. 예, 그리고 한국 시장에 새롭게 관심 갖는 해외 투자자가 좀 늘고 있고요. 코스피가 21년 이후 처음으로 3천 돌파한 상황에서도 추가 매수 의향 투자자가 좀 우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 중에 미국과 무역 합의 요 이슈도 있고요. 코스피 상단은 3,500에서 하단은 2,700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 투자들이 좀 몇 가지 우려한대요. 상법 개정은 통과될 수 있냐? 외국인 투자들이 야 진짜 상법 개정 통과돼? 근데 뭐 지금 다음 주에 아마 바로 통과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전자투표 의무화도 포함되어 있고, 네. 투명성 제고하고 이해상충 거래 제한되고 주주환원 개선 가능하다. 다만 제도 정책까지는 시간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려는 경기 반등 계속 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건데, 근데 어쨌든 지금 경기 반등은 좀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상반기에 너무 많은 수출이 미리 관세 때문에 있어서 하반기는 좀 줄어들 걸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리스크 요인 이론,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HBM이 가격 하락 우려 및 중국 발국 디램 공급 증가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 유럽 경기 반등, 미한 무역 합의 가능성, 정부는 유가 상승하면 가격을 통제할 거고요. 못 오르게 좀 막을 거고, 메모리 가격 사이클은 HBM이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완만한 수준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부진하니까 지수가 갈 수 있겠냐. 근데 삼성전자 부진해도 다른 게 좀 올랐고, 오히려 모멘텀이 부각될 수도 있잖아요, 삼성이.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거죠.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시 자금 유출. 이거는 이미 편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큰 영향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작년까지는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아니죠.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들한테 당근과 채찍을 줘요. 인센티브도 주면서 채찍 안 하면 법으로 해버리는 거죠. 세제 개편, 상법 개정 통해서 이사의 책임 범위도 확대를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신의 성실 의무를 회사에서 모든 주주, 이게 핵심이죠. 이건 JP모건이 좀 여전히 한국 증시를 망설이는 외국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이러이러해서 좋아. 주식 투자해도 돼. 외국인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 시장은 단기적으로 무역 합의, 상법 개정, 중기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제도화가 핵심 투자 모멘텀이고, 대형주 비중 조정으로 인덱스 다변화가 진행 중이고, 지수 상승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있고, 다만 메모리 가격이나 유가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관리 가능하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JP모건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은택 KB증권 연구원님은 이제 강세장이 진입했다. 그래서 코스피를 3,700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세장의 핵심은 국내 정책이에요. 상법 개정, 배당 분리과세 이런 거고, 정책만으로 계속 오르긴 좀 어렵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환경에서는 달러 약세가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다시 달러가 약해졌거든요. 그리고 올 여름하고 가을엔 좀 이제 다음 달에 그 관세 협상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가을까지는 어쨌든 조금 뭐 쉬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너무 흥분하지 말자. 그러니까 3,700을 적어주셨지만 당장은 흥분보다는 좀 쉬어갈 수 있는데 염두에 두시고, 겨울하고 내년 상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연준은 4분기엔 금리 인하를 선언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10월은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하반기를 좀 보자는 그런 내용이고, 탑픽은 금융은 최선호주가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이고,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방사는 MNC솔루션, 한국조선해양 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정보, 믿음 가는 투자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향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인데 HBM이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될 것 같다. 맥쿼리에서 나왔던 이제 내용인데요. 세 가지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HBM은 이제 점점 미세화되잖아요, 반도체가. 그래서 D램 공장 지을 때 비용이 너무 들어가요.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 공장 지어야 되는데 건설 비용이 너무 비싸고 완료까지 공장 짓고 반도체 만드는 데까지 3년. 속도 개수 늘리기 위해서 다이 크기 이것도 커져야 되고 거기다가 구멍 이제 입출력 단자라 그러죠. 1024개에서 2048개, 2048개에서 4096개로 수율이 떨어져요. 예. 양품이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병목 현상. 예.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체계가 좀 필요한데 단연 공급 계약과 투자 부담, 분담. 그러니까 메모리 업체들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단연 계약을 하든가 투자 부담을 좀 나눠서 분배해 달라.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가격은 이런 좀 공급 부족 이슈가 장기화되고 수요는 많죠. HBM 가격은 시장 예상과 다르게 계속 상승할 것 같다. 그리고 맥쿼리 증권에서는 다이 페널티, 더 커진 다이 사이즈, 그러니까 굉장히 다이가 크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수율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HBM 가격은 한 40% 이상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해줬고 베이스 다이가 이제 매주 베이스 다이는 맨 밑에 들어가는 다이예요. 맨 밑에. 그래서 그 위에 HBM 쌌거든요. 이거는 하이닉스가 이 다이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TSMC랑 같이 하죠. 그래서 TSMC랑 이익을 나누어 가져야 돼요. 일부를. HBM의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 TSMC 일부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규모가 커짐에 따라 훨씬 더 큰 이익은 내는데 이익률은 좀 떨어질 수 있다. 왜냐면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HBM은 상당히 좀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켓 삼총사 중간 점검이라고 써 있는데 소켓, 그러니까 뭐 리노공업, 뭐 ISC, TSE 이제 요걸 우리가 보통 소켓 그 삼총사라고 좀 부르죠. 근데 여기가 리노공만 좋았고요. 근데 오늘 ISC가 이제 급등해 버렸죠. 근데 뭐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가장 실적이 좋았고 수출도 잘 되고 리노핀 계속 그 테스트하려는 그 이제 새로 반도체 만들고 테스트하고 이런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고 상대적으로 이제 TSE랑 이제 ISC. 근데 TSE 같은 경우는 그쪽 프로브 카드가 좀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그쪽 뭐 이 1분기에 아주 좋은 성과를 좀 내지 못했고 ISC도 실적이 좀 부진했죠. 근데 이제 조금씩 살아날 거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리노는 좀 싸진 않죠. 싸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기술 경쟁이 높기 때문에 뭐 여전히 좀 괜찮게 보고 있어서 탑픽이고 TSE가 좀 안 좋았지만 2분기에 D램용 원래 보통 이제 프로브카는 낸드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매출액이 좀 확대될 거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2분기는 57%나 이익이 증가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C는 1분기 영업이익이 18% 정도 감소할 걸로 좀 보고 있고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할 걸로 예상을 일단 하고 기대치를 하회했죠 1분기에. 근데 2분기는 비메모리. 사실 데이터 센터에는 ISC 칩이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칩 테스트 소켓이 엔비디아도 공급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으로는 ISC도 이제 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못 갔죠 사실 그동안. 네,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 그래서 소켓 업체 1분기 리노공 빼고는 좀 안 좋았지만 전반적으로 실적 성장 가능하고 좋은 분위기 이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아니나 다를까 좀 주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화학 쪽에서 암모니아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암모니아는 롯데정밀화학이죠 하죠 우리나라에선. 그래서 암모니아 산업은 구조적으로 수요 성장이 일어나고 다만 좀 시간은 걸릴 거는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미국이 제일 크고 LNG 생산량과 암모니아는 이제 보통 천연가스 기반이죠.
그래서 미국의 천연가스 풍부하고 중동 대비해서 가격도 싸니까 암모니아 산업이 미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암모니아가 이제 증설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수요는 꾸준히 성장하고요. 비료 수입도 수요도 꾸준하고, 해운 이제 배에 암모니아 연료를 넣는 선박들이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그게 친환경적이거든요. 탄소 배출이 없어요. 그리고 석탄 발전소에다가 암모니아를 넣으면 혼소 발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라면 이제 그 탄소 배출을 줄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앞으로 석탄 발전소를 그렇다고 막 갑자기 폐쇄할 수는 없잖아요. 석탄 발전소에 암모니아 넣는 거, 이런 것들. 일본도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혼소 발전이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 같다. 이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 암모니아 수요도 좀 늘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LNG 발전소 1기가와트 건설하는데 비용이 1.2조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를 그 암모니아 혼소 발전으로 개조하면 2,500에서 3,000억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도 훨씬 저렴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관심 종목으로는 미국의 CF 인더스트리 홀딩스, 여기가 이제 세계 1위래요. 1위 기업이고, 롯데종밀화학은 이제 동북아 쪽의 암모니아 유통사입니다. 암모니아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이제 유통하는 그런 이제 물량이 60%를 점유하고 있다. 근데 롯데종밀화학 아까도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라이브 할 때. 근데 진짜 저평가돼 있고 주가 진짜 못 올랐죠. 너무 못 올랐는데, 이런 기업들도 한 번씩은 이렇게 지금 돌아갈 수 있는 장세니까 좀 기다리시면 또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뭐 현금도 많이 있는 기업이고 굉장히 단단하죠. 펀더멘털은. 꾸준히 흑자도 내고 있고, 거기다 암모니아는 좀 시간은 걸려요. 뭐 당장 모멘텀이라보다는 중장기 모멘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은 두산마켓이 요새 분위기 좋은데, 사실 업황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상법 개정, 이게 두산그룹이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죠. 뭐 작년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상법 개정안 발의로 이렇게 주주 가치를 회수하는 일은 이제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밸류에이션 저평가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소액주주 가치도 좀 올리는 이벤트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 뭐 배당 증액이라든가, 그걸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건설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향후에 뭐 미국에도 뭐 공장들도 많이 지을 거고, 또 경기 부양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좀 주택 지표도 좀 개선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시각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서, 뭐 업황도 조금 나아질 것 같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있고요. 근데 그게 뭐 언제 될지 모르지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좀 그 주주 가치를 올리는 그런 이벤트를 기대해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풍산은 목표 주가를 무려 22만 8,500원으로 올려버렸어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보고서 보고 방산 사업을 PER 20배를 주고 있어요. 방산과 구리 사업 하잖아요. 대부분의 이익은 방산에서 나와요. 포탄. 근데 20배도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에다가 내년 PER 15점, 내년 이익 기준 15.8배를 더 곱한 거예요. PER. 그래서 목표 주가 22만 8,500원 나온다. 글로벌 방산업체들 평균이 PER이 26배니까 풍산을 방산으로 본다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중동은 유럽과 달리 포탄 제조사가 없어요. K2와 K9 이런 거 다 무기에 포탄 들어가죠. 중동에서 만들 회사가 없기 때문에 풍산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소모품이고 수출 지역이 확대되면 방산 사업이 계속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주고, 저는 또 구리도 괜찮게 보거든요. 그래서 구리 쪽도 시장이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증가하고, 구리가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돈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 요즘에 구리가 오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방산의 이익 비중이 근데 절대적으로 많아요. 방산. 구리는 왜냐면 이렇게 사이클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구리까지 좋아지고, 그래서 풍산 좀 단기에 워낙 많이 올라서 부담은 되지만 여전히 더 열려 있다라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너무 목표가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풍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최근에 어쨌든 우크라이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단 끝났잖아요. 휴전했기 때문에 좀 모멘텀은 꺾인 게 맞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제철은 이제 정말 너무 PBR이 낮아요. 근데 드디어 흑자전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산 후판에 관덤빈 관세 때렸죠. 거기에 열연 광컴까지. 열연도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7월 말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중국, 일본산, 야, 너네 왜 이렇게 싸게 팔어? 관세를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7월 말에 발표하는데, 그것까지 되면 이제 모멘텀 받겠죠. 열연이 후판은 배에 들어가는 거고, 열연은 이제 보통 자동차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수요가 4배 정도 크대요. 그렇죠. 열연 강판을 중국, 일본산 때려버리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되게 좋죠. 뭐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미국에 이제 제철소 지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투자 금액은 그렇게 안 클 거래요. 1.3조 원 정도. 현대제철이 부담하는 게. 그래서 PBR도 0.2배고 싸고 실적은 흑자 전환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전이 오늘 날라갔죠. 근데 이건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죠? 한수원 있잖아요. 한수원이 여기 한국전력 100% 자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아니 왜 한전도 원전주인데 전혀 언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문경원 연구원님이 집어주셨죠. 한수원 100%를 갖고 있어요. 한전의 자회사입니다. 한수원이. 여기가 터키 체코 수주, 옛날에 아랍에미리트 이런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한 주체예요, 사실은. 그래서 EPC 계약, 건설 계약 맺고 운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삼성물산이나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에 발주를 줘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라. 외주를 주는 거죠. 네, 도급 계약을 맺는 거죠. 완공 이후에는 한전 KPS 회사랑 계약을 또 맺고 정비 같은 거 해주는 거죠. 네, 정비 사업이 또 있고. 근데 앞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짓고 싶어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 거기에 우리나라가 연간에 한 건만 프로젝트를 따내도 한 건에 20조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럼 계속 열리는 거죠, 이 시장. 매년 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SMR 수출 기대감도 있고, 카메코와 브룩필드 리뉴어블이라는 회사가 옛날에 웨스팅하우스 인수할 때 7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원 되죠. 10조 원 주고 인수를 했으니까 그걸 참고한다면 굉장히 지금 이 원전 밸류체인으로서의 가치는 높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원전 사업 확장의 수혜주인데 시장이 전혀 이걸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몰랐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무슨 한전이 원전이야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본업도 좋잖아요. 배당 매력, 전기요금 인상, 유가 하락, 환율 떨어지고 공기업이고 전 공기업인 게 매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선 밸류업을 해야 되는데 솔선수범을 해야죠. 그래서 KTNG, 강원랜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대표적인 GKL까지 이게 다 공기업이잖아요. 향후 관건은 정말 연간 한 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지 그런 경쟁력을 보여주는지 그걸 좀 봐야 되겠고 특히 미국 따내면 이건 진짜 난리가 나겠죠. 미국 들어가기 어려운 국가잖아요. 미국의 대형 원전 건설을 한국에 맡긴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되겠죠. 아무튼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텔리안테크 좋은 보고서 나왔고 적자를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주가 안 좋았다가 이제 요즘에 좋죠. 분기별 흑자 드디어 2분기에 전환할 것 같고 해상용 파라볼릭 안테나가 비중이 좀 높은데 여기에 이제 여기도 좀 턴어라운드 할 것 같고 스타링크가 여기 해상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침투하면서 좀 부진했는데 근데 이게 위성통신만으로 이제 요 부분 저궤도 위성통신만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기존의 안테나도 혼용하지 않겠냐. 2분기에 이것도 좀 회복될 것 같고 실제로 이런 이제 위성통신 사업자들이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앱이 이제 영국 회사죠. 여기에 해상용 평판형 안테나도 형식 승인 받아서 이제 2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걸로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유텔셋 원앱 여기가 이제 합병한 거거든요. 유텔셋은 프랑스 회사, 원앱은 영국 회사. 여기가 위성 서비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서비스 공급을 받으면서 한국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안테나 수요가 좀 늘 것 같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에서 스타링크 의존도가 높으니까 이걸 줄이자. 그래서 원앱 거 쓰자. 원앱과 스타링크가 경쟁사거든요. 서로 저궤도에서. 그러니까 서로 좀 이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유텔셋 그룹은 13.5억 유로의 유상자를 발표했고요. 이거 설명해드렸죠. 며칠 전에 뉴스로. 그래서 여기 뉴스 나왔고 이걸 증자해서 투자가 들어가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여기 관련된 기자재, 안테나 같은 게 매출이 늘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존양 게이트웨이 매출은 2분기 190억 원 이상을 좀 기대한다. 네, 아마존이 들어가요. 카이퍼 프로젝트. 그래서 우주 섹터 내에 가장 좋게 보자는 그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텔리언테크 참 힘들었죠. 그동안 힘들었는데 좀 2분기의 실적을 좀 기반으로 확자전환해서 비상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공시는 이제 어제 나온 건요. 그 SK 바이오팜 요새 주가 정말 답답합니다. 바이오가 좀 요즘에 안 돼서 좀 안타깝지만 내용은 좋고요. 그 다음에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죠. 요거를 SK 라이프 사이언스가 100% 미국의 자회사예요. 얘네가 유통을 해줘. 그러니까 바이오팜이 저 엑스코프리를 수출해요. 그럼 라이프 사이언스가 받아다가 그걸 미국 내 병원에 유통하는 거죠. 100%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급을 했다는 건 또 처방이 일어나겠구나. 미국 병원에서. 그래서 긍정적이고 STX 엔진은 강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강화 플라스틱으로 선박 건조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조선 방산업체고 국내 이제 회사고요. 뭐 좀 약간 중소형 선박 같은 거 있죠. 경비함, 고속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한다. 거기 들어가는 아마 엔진을 좀 공급 이제 주보 기간 이런 걸 좀 공급 계약을 좀 맺은 것 같습니다. 그 슈프리메가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고요. 슈프리메 이제 보안 회사죠. 우리 이제 출입문 이게 지나갈 때 막 지문 인식, 홍채 인식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목표는 ROE 올리고 AI 비중을 늘리겠다. 성장성도 늘리고 그 부족한 거 M&A로 채우겠다. 소통을 IR을 많이 해서 퍼 올리겠다. 슈프리마가 지금 PBR 한 배가 안 되고요. ROE가 15% 가까이 되거든요. 싼 거죠. 자기 자본 이익률이 저렇게 15% 나트니까 PBR이 옛날에 1.46배였는데 0.98배로 확 떨어졌어요. 반면 ROE는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인정을 잘 안 해주죠. 액세스 컨트롤 시스템이 건물이나 방이나 특정 구역 이제 갈 때 사람들 출입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출입 카드, 지문 인식, 얼굴 인식 이런 거 있죠. 이게 액세스 컨트롤 시스템인데 시장이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1등이니까 야, 1등인데 더 성장하겠냐 이런 좀 논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인정해줘야죠. 1등이라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작년에도 슈프리마는 몇 번 이제 공시 나올 때 소개는 해드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 근데 주가 진짜 안 가더라고요. 주가 잘 안 갔어요. 요새 조금 올랐고.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M&A 통해서 또 성장하겠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회사가 ROE가 높은데도 PBR이 낮은 이유를 알아요. 이거 뭔가 시장에선 자본효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방법은 그거예요. M&A로 더 성장하든가 아니면 주주환원을 더 해주든가. 주주환원이 약한 기업이에요. 그 둘 다 좀 해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기도 회사도 알더라고요. 이게 회사에서 쓴 내용들이에요. 실제. 낮은 주주환원을. ROE 개선 필요하다. ROE는 괜찮아요. 사실. 근데 주주환원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고 AI나 이런 신사업 하겠다. 현금성 자산 700억 이상. M&A를 통한 성장. 그래서 이 부분을 회사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바뀌고 주주환원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 근태 관리할 때 출입카드 뭐 이런 거 있죠. 알고리즘을 하고 바이오 인식. 스마트폰의 지문 인식 여기가 합니다. PBR 이렇게 꺾였고 이제 좀 회복되고 ROE는 높아요. 경쟁사들보다.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주주환원율이 좀 낮아요.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주주환원 좀 많이 하십시오. 해주시고 수익성 강화, ROE 18%, AI 늘리겠다. 그 다음에 성장성, M&A 통하겠다. 그리고 소통, IR 많이 해서 포 올리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양ENG가 여기 대주주가 한 2억 5,300만. 여기에 한양ENG가 뭐하는 회사 반도체 처음 공장 만들 때 설비, 클린룸 같은 거, 아주 깨끗한 방, 클린룸 같은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설비, 그러니까 신규 시설 투자 들어갈 때 좋고요. 주가는 저평가돼 있죠. 가비아는 많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미리 스트레터직 이머징 마켓 펀드가 요새 계속 삽니다. 여기 이제 펀드 회사가 자산운용사가 가비아 주식을 계속 매집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비아 클라우드, 요번에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클라우드, 어떻게 보면 삼성 SDS 이런 거랑 결이 맞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가 이제 6억 정도 더 샀다라는 내용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 전자공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이 끝났고 오늘도 결국 올라서 끝났습니다. 4포인트 정도. 정말 초강세장이고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은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약간 빠지면서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번 장의 주인공은 코스피죠. 코스피고 오늘 일단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았고 개인이 이제 1조 가까이 샀고요.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일 센 건 화이자 관련주, 제주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주 반도체가 오늘 제일 셌고, 파미셀, 건설주가 DLNC가 아마 이란이 만약에 핵 합의를 하게 되면요, 이란이 제일 많은 거 예전부터 했던 건설사가 DLNC예요. 그래서 저는 이란 때문에 가는 거 아닌가. 이란과 어쨌든 이란이 개방하고 경제 제재 해제되면 그냥 DLNC예요, 사실은. 이란 하면.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오늘 이렇게 오르는 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랑 그 다음에 그거죠. 그 엑스에너지, SMR, 미국의 원전 회사에 지분 투자한 거,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건설 이슈로 저렇게 혼자 막 급등할 리는 없고요. 그래서 이란과 그 부분 아닌가. 아무튼 뭐 오르면 좋은데, DLNC도 진짜 고생하셨고요. 다 오긴 왔어요. 제가 그때 한번 어느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5만 원 후반 정도, 그 정도까지는 한번 예상은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찍긴 찍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진짜 이것도 많이 올랐네요. 거의 2배 가까이 일단 주가가 다행입니다. 반등을 했습니다. 더 갔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리고 오늘 또 뭐가 있었죠? 잠깐만요. 어디였죠? 섹터가 어디 갔나?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여기 있네. 여기 갈 길을 잃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보험주 오늘 좋았고, CXL 관련 오늘은 자동차 좋았죠. 현대차, 뭐 모비스, 기아, 3인방 다 급등했고, 온디바이스 AI 또 괜찮았고, H뱅 관련주. 오늘 반도체 더 좋았어요. 그다음에 셰일가스, 뭐 여기에 한국전력이 급등해서 그런 거예요. 철강주 오늘 세아베 스틸 시즌 12%요. 그다음에 현대제조 오늘 철강주도 그냥 좋았네요. 카지노, 강원랜드. 카지노 때문에 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 모듈. 와, 근데 삼성전자가 진짜 힘겹게 오르긴 올랐네요. 좀 더 갔으면 좋겠고, 오늘 이오테크닉스 좋았습니다. 한미반도체랑 한미도 10만 원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고, 통신장비 GTX 캐릭터 상품, 항공사 오늘도 대한항공이 조금 올랐고요. 반면 원전주는 좀 차별화됐고, 반면 오늘 좀 빠진 게 많아요. 조선주 많이 빠졌고, 지역화폐 뭐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요. 조선은 똑같아요. 많이 올랐어요. 어제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방사는 저는 조금 당분간은 좀 쉴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기자재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 뭐 또 기회가 오겠죠. 그리고 오늘 네이버 카카오 좀 빠졌고, 양자컴퓨터, 가상화폐, AI 관련주, 오늘 엔터주 많이 달려왔고, 해운주, 게임주도 오늘 좀 쉬었습니다. 2차전지도 오늘 좀 답답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JLK가 많이 올랐네요. 정유주, 바이오시밀러. 진짜 지금 안 간 게 지금 찾아보니까 셀트리온하고 LG전자가 안 가요. 그죠? 이제 오늘 자동차도 갔으니까 얘네만 좀 가면 다 가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MLCC, 삼성기도 올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좀 장은 그냥 좀 지지부진했다. 자동차, 반도체가 주도하는 그런 흐름 속에 한전이 정말 급부상했고, 시총 상위 중에 LG전자 시총이 너무 밀려있죠. 근데 LG전자랑 안 간 기업이에요. LG전자하고 셀트리온 정도예요. 얘네가 진짜 안 가죠. 그 삼성전자랑 세 개가 정말 많이 못 오른 부분이고, LG CNS 이제 단기에 워낙 급등했고, 삼성 SDS.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AI로 갔다가 한번 오늘 맞았고, 아모레퍼시픽은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APR 대단합니다. 7%. 코스닥은 바이오, 화장품, 엔터 다 안 좋았고, 2차전지도 부진, 로봇도 급락, 단 반도체가 선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ISC가 한 방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었고, 반면에 로봇은 울상이었다. 카페24도 이제 최근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온다면 또 좋은 기회가 생기겠죠. 그리고 오늘 코스피에서는 롯데손보, 현대건설, DL도 지주사죠. 코스닥에서는 성우와이드 오늘 자동차 그 부품 쪽이 좀 좋긴 좋았죠. 코스닥. 근데 오늘 보니까 뭐 ISC, i3 시스템, 원익, 로보로보, 뭐 SAMG, 엔터, 차바이오텍 좋았고요. 반면 로봇주, 아톤, 일단 최근 좀 급등했던 섹터들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뭐 네이버 좀 빠졌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이들이 문제는 없죠. SK 이토닉스도 뭐 좀 사실 이게 상한가 거의 한번 갔었죠. 근데 오늘은 좀 빠지고 삼성에서 근데 또 좋은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뭐 조선도 빠진가 일단 급등한 건 그냥 다 빼버렸어요. 조심해 이거죠. 예. 그리고 DLNC, 한전, 한미반도체, 현대차, 자동차가 좀 부담은 없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좀 많이 또 시청도 해주시고 국장이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많이들 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천천히 하시고 예, 제가 뭐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뭐 한다고 해서 뭐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항상 끊임없이 이제 정답이 뭘까 고민하는 거고 공부하다 보면 보이긴 해요. 실제 보입니다. 어느 게 좋아지는지는 보여요. 근데 그거를 내가 공부를 한 상태에서 안 갔을 때 얼마나 의미 있게 비중을 실어서 수익을 극대화하느냐 이게 계좌를 좌지우지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부까지 제가 시켜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미 배 떠나고 급등한 거는 물량을 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기다려야 되는 거고 안 오른 거 중에서 계속 또 찾아보는 거. 그게 뭐가 정답이 될까? 예. 그걸 이제 찾는 과정에서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오니까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걸 계속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좀 당분간 좀 과열이 있으니까 조금 쉬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상법 개정도 지금 좀 남아있고 예, 계속 긍정적인 부분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